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고수부책 진행을 맡고 있는 유일한 기자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이 고수부책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10월 20일까지 됩니다. 오늘 포함하면 4회 정도의 분량이 남아있는데요.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응을 놓고 아주 심도 깊고 또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 다 같이 연구를 해보고 또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11월 중에 한국형 헤지펀드 1호가 나온다고 합니다. 심사를 거쳐서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실력이 있는 헤지펀드를 신청한 운용사들에게 1호를 주겠다는 게 금융당국 그 실무진들과 담당 그 간부들의 얘기였습니다. 자, 헤지펀드 기대가 큰 만큼 정말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을 잘 해야 될 텐데요. 월가의 대형 헤지펀드들이 빠짐없이 자기들의 어떤 주력을 삼고 있는 시스템 트레이딩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도 김학섭 스카이인베스트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베님이라고 이제 필명을 쓰시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시스템 트레이딩의 1인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은 1800 오늘 넘어서서 지지난주에 보였던 그런 무서운 변동성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안정감을 찾아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자, 과연 오늘 그 크레베님은 어떤 시스템 트레이딩 강의를 해주실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된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 참 빠르네요. 네, 지난주 바로 이 자리에서 이날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시기적절하게 특강을 잘한 것 같아요. 네, 많이 좀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네. 벌써 일주일 지났는데 이제 4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은데 자, 지난주에 그 강의 내용 포인트를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약간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주제를 이제 지난주까지 했고 오늘부터는 좀 이렇게 실무적인 어떤 소재와 주제로 넘어가는 건데 지난주에 제 기억을 쫙 돌이켜 보면은 자금 관리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런 내용 하신 것 같습니다. 잠깐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 지난주 한 주만 정리하기보다는 한 6강 동안 한 3주 동안 해왔던 그 과정들은 다소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제부터 이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과정을 뭐 지나치게 좀, 보시는 분들 좀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몇 번을 강조해서 얘기를 했던 이유가 왜 그런지를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이번 주부터 강의에 그거를 실질적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6회까지 해왔던 그 철학적이고 약간 추상적인 주제의 내용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펼쳐질 텐데, 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시작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갈지 일단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스템 트레이딩 참 그럴듯한 말인 것 같고 뭔가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은 배제된 채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해서 원하는 안정적인 수익을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크레베님이 뭔가 이 길고 긴 시간을 할애해서 강연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스템 트레이딩이 무엇인지, 왜 시스템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지, 필요한지, 그리고 시스템 트레이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요소들이 필요한지. 자, 첫 번째 챕터 강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스템 트레이딩 들어가기 전에 그 시스템 트레이딩에서 갖고 있는 오해부터 좀 먼저 해소를 하고, 시스템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전산이나 IT 뭐 이런 쪽을 연상하시는데, 사실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해를 좀 풀면서 하나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부에서는 시스템 트레이딩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한 뭐 오해, 좀 그거부터 먼저 밝히고 나서
좀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트레이딩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렇습니다. 시스템 하면은 뭔지 좀 전산화되어 있고,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하기 힘든 그런 어떤 일반 사람들이 과연 내 전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저게 좀 가능할까? 대부분의 사람들 또 시도하다가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엑셀 배우다가 거기까지는 가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체계적인 거래에는 접근도 못 해보고 엑셀에서 무너져 버리는, 아니면 이지 랭귀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시스템 트레이딩의 툴에서 요구하는 언어들을 배우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고, 아마도 시스템 트레이딩은 이런 언어가 맞을 것 같습니다. 시스테마틱하다. 그러니까 체계화되어 있는 거래 방식을 얘기하는 거지 전산화되어 있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전산 실력이 없어서 나는 시스템처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조금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면 기계처럼 거래하라는 얘기예요. 시스템을 사용해서 거래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 기계처럼 해라. 그냥 네가 갖고 있는 원칙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을 네가 만약에 기계한테 맡겼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전이 되고 인터넷이 끊기고 이런 경우 말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기계가 거래하는 그 방식처럼 거래를 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스테마틱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 거래 방식을 체계화해서 그대로 원칙을 준수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지나가면은 대한민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트레이딩은 특정 회사에 언급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예전에 모 증권사,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는 이 HTS나 이런 쪽에서는 앞서가는 사이버스 트레이더라는 시스템 트레이딩 툴이 있습니다. 이 툴을 통해서 초창기 멤버들은 이걸 갖고 자기 로직을 좀 전산화하고 좀 체계화해오는 과정을 거쳤는데, 말고 대한민국에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 좀 더 이건 내가 아무리 원칙을 지키고 이렇게 마음의 수양을 다져도 쉽지 않더라.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일단 좀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트레이더라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국산 토종입니다. 그래서 물론 트레이드 스테이션이 이미 기존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트레이딩 툴입니다. 물론 각기 다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이용해서 거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이런 방법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런 부분은 아닌데 저희는 별도의 툴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저도 기계처럼 거래하고 싶었는데 쟤는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못 따라갔습니다. 어기는 경우도 많았고, 그게 너무 어려워갖고 직원을 이렇게 혼자서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나 보다. 그래서 직원이 많아지면 서로가 견제를 하고 검증을 해주면 이런 일이 좀 적지 않겠는가. 이것들로 만들었던, 아니면 본인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해서 원칙을 크게 칠판에 적어놓고 거래를 하든, 공교롭게 어기는 날은 전 직원이 동의해서 어겨요. 전 직원이 오늘 같은 날은 웬만하면 손절하지 말고 그냥 진입했으면 컴퓨터 꺼놓고 그냥 오늘은 종가 고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일치하는 날 대부분 다 시장을 거꾸로 갔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 그 부분이 나오겠지만은 시스템화 한다는 자체는 100% 어떤 원칙을 지켜서 한다는 뜻이지, 이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면은 지켜지는데 상당히 용이합니다. 또 이런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6개월, 빠른 사람들은 일찍 하겠지만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아마도 좀 본연의 어떤 거래를 위한 로직을 만들고 검증을 하는 절차보다는 이 기본적인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원칙을 세워서 그대로 그 원칙대로 해봤는데 계속해서 어겨지고 또 다른 어떤 도움을 받아서, 만약에 친구, 뒤에 앉아서 내가 이 원칙대로 하는지 앉아있어. 내가 아르바이트 비용이라도 줄게.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뒤에 앉은 사람하고 앞에 앉은 사람이 일치하는 날이 생겨요. 오늘은 일치 않냐? 뒤에 앉은 사람이. 그래, 내 생각도 그런데, 오늘은 손절 이런 거 없이 그냥 가보자. 이런 날이 꼭 생기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날 계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면 이런 도움을 좀 받고, 만약에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좀 어렵다. 이건 뭐 시작도 못 해보고 그 준비하다 끝나지 않겠는가. 그런 분들은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대학교 뭐 좀 재학 중인 학생한테도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전산화 시켜서 좀 만들어 줄래? 하면은 많은 돈 주지 않아도 만들어 줘요. 근데 일반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남을 안 믿어요. 그 사람한테도 그게 공개되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거리에서 심지어 저한테 와서 제가 참 좋은 생각이 있고 이거 제가 10년 동안 이거 갖고 밥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도 저한테까지 찾아와서 그 질문을 하는 사람조차도 저한테 뭐 다 밝힐 수는, 그분 얘기대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우상향이 안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검증을 못 해보셔갖고 자기도 모르고 있었던가, 아니면 두 번째로는 본인이 저한테 다 얘기 안 한 겁니다. 본인이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는 빼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그거 밝혀줘도, 저희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 얘기해줘도 남의 거는 절대 안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하는 방식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이 좀 노력을 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스템처럼 거래를 하든 아니면 전산의 도움을 받든 기본적으로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자, 무엇을 보고 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 무엇을이라는 것도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선을 걸어놓고 그 선을 돌파하면은 진입하겠다. 근데 가격에는 4가지 정의가 있는데,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있는데, 도대체 뭐가 돌파를 한다는 얘기냐? 시가가 돌파를 한다는 얘기냐? 아니면 이런 얘기죠. 시가 대비 여기가 한 1% 올라가면은 플러스 1%가 되면은 상승으로 보고 추세로 쫓아가겠다. 근데 이런 식으로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습니다. 고가가 돌파하면이라고 얘기를 하면 돌파한 거고, 저가가 돌파하면이라고 얘기하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들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하냐? 뭐 얘가 예를 들어서 이게 1분 차트면은, 자, 1분인지 3분이지. 기분 좋은 때는 3분, 기분이 좀 나쁠 때는 뭐 1분,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고, 이것들을 정의하는 겁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 그 앞 단계가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본인이 봐왔던 뭐 변수라든지 어떤 방법.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무엇을 하고 어떻게를 이제 좀 체계화하는 겁니다, 본인이. 자, 무엇을 보게 했냐? 1분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 내가 정말로 보고 했던 게 뭐냐? 돌파라면 도대체 무엇이 돌파하는 거냐? 시가가 돌파를 하는 거냐? 저가가 이 부분을 되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 정도는 다 정의하고 하지.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원칙을 지켜서 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은 이거 돌파했는데 아직은 좀 왠지 아닌 것 같아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은 왜? 아직 종가가 여기 있잖냐. 이게 양봉이라고 하면 종가가 여기 있는데 어느 날은 이게 오기도 전에 들어가요. 예비 신호에서 뭐 이렇게 와서 딸랑딸랑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오늘은 왜? 뭐 어차피 좀 있으면 그 다음 봉에서 이거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정의되지 않았던 많은 방식들을 갖고 했던 사람이 처음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생각하고 사용했던 어떤 변수나 이 부분이죠. 변수나 내가 진입, 청산, 손절 어떻게로 사용했던 이 부분이 과연 제대로 철저하게 정의가 돼 있었는지, 만약에 내가 사용했던 거에 여기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시스템이 아니면 전산을 도움을 받았든 안 받았든 시스템 트레이딩 아닙니다. 여기조차도 정의가 안 돼 있으면 뒤에 가면 더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거든요. 이걸 다 해놨다 하더라도 시스템 트레이딩이 되기 위해서는 나중에 이 부분에서 나오게 되겠지만 그 컴퓨터를 껐다 켰다 해요. 마음대로. 자, 오늘은 컴퓨터 끄고 오늘은 해봐야 이럴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것도 시스템 트레이딩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당연히 그렇게 됐겠지라고 생각한 부분을 자기가 한번 검증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거는 반드시 전산화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전산화의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뒤에 계속 오게 되는 과연 그 원칙을 지켰냐 안 지켰냐를 갖고 갈등하고 아니면 본인이 자책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나는 지금 갈 길이 바쁜 사람이 몇 개월씩 앉아갖고 어떤 기본적인 언어를 배워야 되겠느냐. 근데 그것도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원칙은 정확하게 지켜졌고 무엇을 어떻게 쓸까도 다 정의가 됐는데 계속 그걸 어긴다면은 이게 훨씬 더 빠른 방식이 될 겁니다. 아까 소개했던 몇 가지 중에 본인하고 가장 잘 맞는 정 자신 없으면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자, 내 생각을 그대로 한번 옮겨줘라. 근데 그 친구 잘 모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옮겨서 좀 코딩하는 과정을 좀 다른 사람한테 의존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도대체 시스템 트레이딩을 왜 하느냐? 뭐 결론이지만 뭘 왜 해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거래를 했으면 좀 너무 속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스템을 하든 원칙을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습니다. 원칙을 지켜서 하다 오히려 손절하다가 망하는 날도 있어요. 그럼 그런 날 이렇게 생각해보면 뭔 도대체 나는 오늘 손절 제대로 하다가 계좌가 반토막이 나든지 아니면 없어지는 경우를 만나면 다음부터 죽어도 손절 안 해. 근데 그 다음 날은 또 손절 안 해서 망하게 되거든요. 장기적인 거를 검증해 봤을 때 저는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도 원칙을 지켜서 거래하는 게 아닌 것보다는 완전히 망할 일은 없습니다. 원칙을 지키거나 시스템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절대 반토막 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여태까지 계좌가 반토막은커녕 반의 반토막까지 가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자꾸 비교되는 걸 하지 않고 본인 원칙을 믿는다면은 그냥 그 원칙을 믿고 가주는 게, 그 원칙을 어떻게 잘 지킬까? 그 고민이 지금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걸 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거래 방식이 복잡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거래를 하느냐? 어떤 조건이 오고 그 조건이 왔을 때 또 다른 조건이 와야 되고, 아마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호가 왔다고 생각하면 시장은 그만입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뭐 1분 차트부터 시작해갖고 2분, 5분, 10분, 15분, 뭐 30분 대충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 틱을 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래봐야 그 종류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1분 차트를 보고 하시는 분들도 아주 간단한 2평이 골든 크로스가 나면 매수, 데드 크로스가 나면 매도를 하기로 했는데 1분 차트를 보고 하시는 분도 신호가 나왔어요. 2분도 나왔고 5분도 나왔고 10분 다 나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시장 갑니까? 시장은 끝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본인이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거래가 복잡해진다는 얘기는 볼 수 있는 거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1분하고 5분은 아직 됐는데 10분하고 15분이 아직 안 됐어요. 좀 더 기다려보거나 그걸 늘 똑같이 하면 괜찮은데 어느 때는 1분만 들어와도 들어가 앉아있고 그래서 많은 변수들을 보고 많은 거래 방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시장의 끄트머리를 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데이 트레이딩 하는데 만약에 가끔은 그런 분 계세요. 75분, 심지어 120분. 근데 120분을 갖고 데이 트레이딩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손절도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 고려한다 해도 10가지가 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을 10가지 정도라고 하더라도 그걸 다 보고 거래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장에 막바지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알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필터다. 내가 거래를 좀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참조를 한다. 제가 봤을 때는 변명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래 방식을 최소한 단순화하십시오. 몇 강인지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거래 횟수를 줄여라라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거래 방식을 이제 체계화해야 되는데 체계화하면서 기왕에 이렇게 하시면서 기회가 됐으니까 거래 방식에서 거래 횟수를 줄이는 좀 단순화시키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많이 속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5분을 보고 했으면 참 수익이 많이 났겠다. 이런 갈등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버릴 건 다 버리고 시장에 넣어진 게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거래가 다 내가 참여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오산입니다. 그래서 단순함을 체계화하는 겁니다. 단순함을 체계화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일단 단순하게 만들고 단순하게 만들어진 걸 다시 체계화하고 다음 내일이 되겠네요. 내일 강의 때는 제가 끝날 때쯤에 그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갖고
제가 오늘 하는 이 과정대로 그대로 쫓아가 볼 겁니다.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무엇을 보고 어떻게 거래를 했습니다. 라는 화두를 던져드릴 테니까, 저는 내일 이제 저는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 강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저는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도대체 저놈은 제가 던지는 화두도 되게 간단해요. 그 다음에 실거래에서 그게 상당히 유용하게 지금까지도 몇 년 동안 잘 써먹고 있는 로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던지는 화두에 한번 오늘 저녁에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함을 체계화한다는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보기에는 되게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자, 단순하게 하자. 당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버릴 거 버리라는 뜻입니다. 단순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단순함을 이제 체계적으로 무엇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거든요.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 체계화된 거래 방식을 이제 다시 합쳐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분 차트를 보고 하시는 분이 있고 2분 보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같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분이 두 개를 보고 하고 계시면은 이거를 합쳐서 같이 보지 마시고 자, 1분용 거래 방식을 하나 만드십시오. 2분용 거래 방식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하면 거래가 되느냐. 1분에서 들어가라고 나오고 2분에서 나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럼 안 하시면 되죠. 1분 들어갔다 가정하고 2분에서 나왔다 가정하고. 근데 자, 이걸로 만든 로직이 1번이고 뭐 이렇게 하면 좀 혼동이 오니까 1분 차트로 만든 로직이 A고 2분 차트로 만든 로직이 B고 방식은 똑같아요. 2평을 썼고 2평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갖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자 1분을 갖고 하는 게 A가 나왔으니까 자 A로 하는 단순하게 시켰잖아요. 일단 분이라도 쪼개놨잖아요. 그럼 단순화가 어느 정도 된 거거든요. 자 A로 거래하는 거를 만들어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B라는 걸로 했을 때 좀 길게 봤을 때는 B에서도 또 어떤 결과가 나올 겁니다. 뒤에 가서 이제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이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그때 가면 왜 이걸 나누는지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단순하게 해서 쪼개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걸 어떻게 다시 합칠 건가 하는 뒷부분에 이제 별도의 강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쪽이나 이쪽에서 할 문제고 여러분들 거래 방식을 시스템화하는 거는 무조건 쪼개십시오. 단순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원칙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고 명료하게 누가 봐도 뭐 이런 거 초보자들 쓰는 거 아니야?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시스템 트레이딩을 이렇게 쪼개갖고 하면은 뭐가 좋으냐면은 적은 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검증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뭔지 아직 검증은 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돈 벌고 하는 돈을 딱 걸고 거래를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다 망가지고 나서 자 연구 좀 해야 되겠다. 뭐가 잘못된 거야? 그때 가서 연구하면 자금 다 날라갔는데 이거였었구나. 자 그러면 또 어디 가서 돈 또 끌어모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고쳤으니까 이번엔 될 거야. 그걸 계좌를 다 갖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돈 다 걸고 와도 그 테스트 다 끝날 때 끝나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근데 적은 비용으로 실계좌에서 운영을 해갖고 계좌로 다 느껴서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가면서 돈을 쓰는 것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검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굳이 단순하고 체계화되어 있으면 과거에 어느 날 2002년도에 8월 16일 날은 어땠을까 이렇게 했으면 검증해보시면 어라 이거 내가 생각한 거하고 전혀 다르네. 그럼 좀 문제가 있나 보다. 또 뭐 며칠만 더 해보자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전산의 도움을 받으면 좀 빠른 시간에 할 거고 전산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은 본인이 차트를 봐가면서 해야죠. 하다 보면은 이런 날이 있네. 이건 뭐 다 괜찮은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09년도 5월 25일 날 북한 핵사태가 났을 때 급락했다가 급등하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급락했다 급등하는 구간에 가서 딱 보니까 그렇게 거래하니까 그날 완전히 계좌가 없어져요.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이렇게 검증 안 해봤으면 저걸 계좌로 다 메꿔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다면은 나중에 그런 식으로 실제 거래에서 하나하나를 다 검증해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붙어볼까? 돈이 있어야죠. 검증하다 검증도 끝나지도 않았지만 돈이 다 날아갔는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거래 원칙이나 거래 방식을 검증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앞부분이 먼저 전제 조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단순하고 명료해야지
뭐 2002년도 8월 달에 보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피해가면 되지. 이런 날은 그런 날은 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갖고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진짜 그런 장이 오면 내가 경력이 10년인데 그거 못 피해가겠어? 여태 못 피해갔으니까 여태까지 10년 동안 답을 못 찾고 계시잖아요. 좀 냉정하고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부분 아직까지도 가장 초보적인 부분을 이뤄놓지 않고서 제가 봤을 때는 터무니없는 자신감을 갖고 큰 돈을 걸고서 한번 시장에 무모한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너무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무모하고 조금 슬픈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는데 그런 계기가 있으면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 거래에서 가장 혼동하는 부분이 계십니다. 거래에 들어오시면은 옵션의 가장 최소 단위가 1,000원입니다. 선물의 최소 단위는 한 틱이니까 25,000원입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근데 옵션을 사서 20만 원짜리 옵션을 사갖고 10만 원 밑에 한 5만 원, 3만 원, 2만 원, 만 원에서 뭐 7,000원, 8,000원 이렇게 빠지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포기해. 내가 저까지 찾아봐야 돈 저거 갖고 내가 뭘 하겠냐. 복수도 못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버린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를 한번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시면 알 겁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부분에 진짜로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운 사람들 설렁탕을 먹으러 가서 설렁탕 보통이 있고 특이 있어요. 1,0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앞사람 오늘 내가 살게 특 시키면 그 1,000원이거든요. 옵션 한 틱입니다. 그 때려 죽일 듯이 아마 그냥 보통 먹지 뭐 특이라고 해서 별다른 거 없는데 이게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생활이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처절한 것처럼 여기 들어와서도 단돈 1,000원 한 틱이 그게 쌓여갖고 큰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돈으로 한번 해보지. 왜? 지금 이 기회는 내가 안 해보면 놓쳐버리면 다시는 안 올 것 같거든요. 내가 이번에 이걸 언제 검증하고 있냐? 이거 모처럼 올 기회인데 바로 지난주에 여기서 이 시간에 특강을 할 때 저 역시도 많이 좀 두려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하고서 이래다가 여기서 한 500포인트 빠져버리면 어떻게 하지? 물론 제가 전제 조건으로 빠지면은 저도 이제 갖고 있던 확신을 좀 바꾸겠습니다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원칙하고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검증된 방식을 믿으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실제 거래에서 실패하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걸 지켜나가시면. 한데 당장 성공할 방법을 찾다 보니까 검증 절차 좀 시간도 많이 들고 좀 별로 재미없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서 못하게 되는 건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스템화를 하기 위해서 내일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해갖고 보여드릴 겁니다. 저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일단은 이 부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스템화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왜 하느냐? 물론 수익 내기 위해서 해요. 근데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효율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용을 볼 수 있으면은 비용은 적게, 이유는 크게. 그게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풋하고 아웃풋이 있을 때 인풋은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아웃풋은 키워야 되고. 때로는 선택의 여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풋을 키우다 보니까 아웃풋이 줄고. 그러나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놓으면 한쪽이 고정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아마 경제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하거든요. 한쪽이 고정화되어 있으면 만약에 비용이면 극소화, 이윤이면 극대화하는 방식을 택하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기왕에 같은 값으로 거래를 하실 거면은 그럼 비용이라도 좀 줄여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래가 방법을 좀 검증해 보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을까? 이거 앞부분에서 다 누누이 강조했던 거니까 그냥 쭉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 사고에 대해서 정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못합니다. 아까 드렸다시피 도대체 뭐가 돌파냐? 이 부분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논리적, 저희가 시스템 트레이딩에 사용되는 거래 기법을 흔히들 로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논리거든요.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거래 방식을 여러분들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1분 차트를 보고 들어가서 3분 차트로 나와요. 이거 모순된 논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를 보면 그렇게 돼요. 들어갈 땐 1분. 원래 자기가 1분, 3분, 5분, 10분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분 차트 보고 들어가서 나올 때
일본에서는 잘 가고 있어요. 뛰어나와요. 왜 나오냐? 야, 10분에서 저 꺾였잖냐. 그게 논리적으로 모순된 거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래 방식이 만약에 일관되다면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면 결과는 여러분들한테 거의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결과치를 계속 내뱉을 겁니다. 그 결과치를 갖고 여러분들이 거래 방식을 계속 보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돼 있다면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통계, 확률적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통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로직은 점점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모순이 많고 정의도 안 돼 있고 거기서 나온 결과치 믿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를 갖고 여러분들의 로직이나 거래 방식을 개선시킬 방법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났을 때 나오는 결과를 갖고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반성을 하고 좀 자신감을 갖고 하는 건 좋지만은 터무니없는 결과를 갖고 쓸데없는 자신, 그게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에서 절망하고, 그게 좌절이고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조금 딱딱한 주제 같아서 시스템 트레이딩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 하면은 또 다른 나를 복제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왜 그렇게 많은 복잡한 거래 방식을 갖고 있냐 물어보면은 다 봐야 되거든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다 제가 찢어놓으라 그랬잖아요. 다 분리해갖고 단순화시켜서 여러 개를 만들어놔라. 그러면 아까 여기서 잠깐 말씀드렸던 1분 차트를 보고 하는 그 사람도 접니다. 2분 차트를 보고 하는 그 사람도 접니다. 제가 계속 복제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에 임하는 자세는 분명히 다 다릅니다. 1분을 보고 하는 나는 다른 거래를 할 거고 2분을 보고 거래하는 나는 또 다른 거래를 할 거고 시스템 트레이딩 이게 전산화는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거래 방식을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것들을 단순화시키고 체계화시키면은 또 다른 여러분들이 50명, 100명, 1000명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면서도 결과는 어떠냐? 결과는 여러분 상상보다 월등하게 좋게 여러분 수익률을 상당히 편안하고 참을 수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단 여기 시스템 트레이딩 왜 하느냐 또 하는데 무엇이 제일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레벤이 봤다 보니까 이 아바타라는 영화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화된 기준을 적용시킨 그 로직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나가 이제 여러 명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런 또 다른 나, 그 아바타, 1000명에 이르는 나의 분신들, 아바타가 시장에서 각계 전투를 벌이면서 그게 나중에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원하는 놀라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좀 컨셉으로. 저도 그 생각을 좀 했으면 여기다 써먹었을 텐데 네. 되게 적절한 표현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았으면 먼저 쓸 거를. 네. 자, 시스템 트레이딩은 아주 단순하고 똑똑한 나의 아바타를 100명, 1000명 이렇게 만드는 거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네, 좋습니다. 단순화시켜서 그러니까 많다 그래서 좋은 숫자에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네.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단순화시켜서 찢어나오면 그게 많아질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 시스템 트레이딩의 개념과 중요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좀 더 심도 깊은 얘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 그러면 그 많은 똑똑한 아바타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아바타들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정말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지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려면 어떤 그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시 또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아까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방식을 통해서 이제 자기 거래 방식을 좀 체계화하고 또 검증도 많이 걸쳤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결과치, 통계치를 갖고 본인의 거래 방식도 좀 더 다듬고 해서 좋은 어떤 자기가 생각할 때 만족스럽다. 내가 이런 결과가 나오길 바랬었는데 그런 결과들은 나와줬다.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이제 어떻게 운영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들었으면 그냥 운영하면 되지 뭘 그러느냐. 좀 오해가 있던 부분 하나를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99%의 시스템화 돼 있는, 그러니까 원칙을 100% 지킨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하고 0%의 시스템 트레이딩 원칙을 지키는 거래가 다른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아니 노력해서 그래도 99%까지 왔지 않냐. 그 1%가 부족한데 그것 때문에 이거는 시스테마틱한 그러니까 체계적인 거래라고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입니다. 아까 같은 쭉 만들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 방식을 아까도 잠깐 좀 언급을 했지만 뭐 껐다 켰다를 지 맘대로 한다든지 뭐 제가 봤을 때 오늘 시스템을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거래 방식을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알거든요. 자기는 이렇게 돼야 돈을 버는 거래 방식인데 오늘 보니까 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장이. 키고 싶지 않죠. 꺼놓고 오늘은 손실이 나도 크게 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야 오늘은 시스템 돌리지 말고 원칙이고 뭐고 다 좀 거래하지 말고 좀 하루 쉬는 게 버는 거다. 그런 날 수익 크게 나거든요. 본인이 그렇게까지 판단하면 이것도 시스템 하십시오. 이런 날은 안 하고 이런 날은 하고. 그러니까 이런 날이 느낌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것도 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미국 시장이 이렇게 됐고 우리 장 시작해서 뭐 30분이 지나도록 이런 조건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자기가 봤을 때는 하루 연장이 이럴 것 같다. 그러면 이것도 검증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그래서 역시 이런 날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결과치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자 이런 날은 안 하도록 이것도 체계화하면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느낌이 뭐 왠지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저 99%가 너무 무색해져 버리는 겁니다. 다 노력을 했고 다 했지만 결국에 가서 뭐 손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의적으로 거래하는 거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은 약간 좀 자꾸 그 부분을 언급을 하는데 좀 경제학에 보면 이런 그 원칙이 있어요. 뭐 차선의 원칙, 뭐 차선의 뭐 원리 이러는 것처럼 뭐 세컨드 베스트, 뭐 시어리 뭐 이런 식으로 좀 언급되는 원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을 99% 갖춘 거하고 50% 갖춘 거하고 어느 게 낫느냐. 결론은 뭐냐면은 99%가 98% 혹은 50%보다 하나도 낫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가 모자르나 10개가 모자르나 오히려 하나가 모자르는 게 10개가 모자르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원칙 거래를 하거나 시스템 거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철저하게 왜 이 부분은 본인은 다 완성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매일매일 뜯어고치는 분도 계세요. 원칙이 있으면 됩니다. 제가 첫 번째나 두 번째 강의쯤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을 텐데 원칙을 변경하는 원칙이 있어도 됩니다. 원칙을 변경하는 원칙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것도 원칙이니까. 한데 매일 장 끝나고 나면 딱 봐요. 내일 나올 주제인데 시가 대비 한 0.5%가 올라가면은 나는 매수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오늘 돌려보니까 0.5 딱 지나고 나서 0.51에서 딱 꺾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그 선에서 조금 올라갔다 이렇게 꺾였어요. 0.5에 들어가서 뭐 수익 같은 것 맛도 못 보고 그냥 내려와서 손절.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뜯어고치는 겁니다. 앞으로 0.2 정도에서 들어갔다가 0.5에서부터 내려오면 이 정도에서 뭐 익절하고 나오면 좋지 않겠나. 이것도 원칙 없이 변경되는 원칙도 시스템에서는 되게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만일 왜냐하면 저는 뒤에 가면 이제 성공하는 그 시스템 운영 방식에서 나오는데 이 자체를 저는 반대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원칙이 시 변경되는 그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자기가 검증을 거쳤다는 얘기거든요. 보다 원칙을 고수하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완전 터부시해서 그건 손대면 안 돼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 경험상으로는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하거나 아니면 원칙을 지키려면 100% 지켜야지 다 지키고 한 가지가 안 지킨다. 그거는 안 지킨 거하고 다르지 않을 결과가 왕왕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시려면 다 하시고 안 하시려면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뭐 하는 둥 마는 둥 뭐 껐다 켰다 자기 마음대로 뭐 또 다른 오를 범하는 게 또 뭐냐 하면은 껐다 켰다 뿐만이 아니고 자 오늘은 갈 것 같으니까 신호가 나오는 것까지는 내가 너한테 맡긴다. 네 신호대로 나 따라서 하겠다. 한데 오늘은 가면 크게 갈 것 같으니까 자 어제 걸었던 거에 10배. 자 뭐를 위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금 관리를 위배하는 겁니다. 자금 관리를 체계화하지 못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되면 승률 90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승률 90에 가만히 놔뒀으면은 잘 갈 이런 수익률 곡선을 지가 8번 맞았어요. 9번 맞고, 자, 그때까지는 그냥 배팅을, 예를 들어 자기 있다 그러면 한 10%씩 걸다가, 야, 이제 이거 뭐, 좀 믿고 좀 맡겨도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뭐, 가면 크게 갈 거 아니야? 자, 거기에다가 한 10배를 실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날 손실이 났어요. 아니면 손절을 당했어요. 그럼 앞에 9번 수익이 무색해집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겁니다. 10원씩 벌어갖고 9번을 벌고, 자, 100원, 한 번에 100원을 망가뜨리면은 결국은 마이너스 10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시스템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가다 좀 착각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 정도의 약간의 좀, 저희 속된 말로 촉, 감, 이런 것 정도는 좀 가미가 돼줘야 좀 맛이, 하시려면 다 하십시오. 아주 체계적으로 다 하십시오. 변경을 하는 원칙도 정해야 되고, 베팅을 어떻게 할 건지,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다 정해서 하십시오. 대충 거래만 걔한테 맡기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그럼 그냥 그것도 알아서 하십시오. 나중에 그 사람한테 핑계거리밖에 안 주거든요. 쟤 때문에 그랬어. 나는 잘 봤는데 쟤가. 저 원칙을 뜯어 고쳐야 돼.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면서 물어보면, 저는 시스템이죠. 제가 사용하는 언어가 어떤데요. 그 로직을 코딩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 가라면 서러할 정도의 컴퓨터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운영하고 준비하는 단계는 다릅니다. 사회자님도 가끔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운영에 우리가 어떤 묘를 살려서 좀 제발 좀 잘 되는 좀 운영을 하고 싶다. 준비가 아무리 설정하면 뭐합니까? 운영을 하는데 단계에 있어서 했다 안 했다, 지켰다 안 지켰다, 내렸다 줄였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두 번째는, 그래서,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시려면 다 하십시오. 본인의 어떤 기본적인 기분, 의지, 촉, 감, 다 삭제하십시오. 거기에 개입할 여지를 처음부터 두지 마십시오. 한두 번은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한두 번의 유혹에 빠지면 나중에 뒤에 가서 원칙 없이 거래하는 것만지도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은 그런 부분 때문에 실패했던 부분은 그냥 다음에 안 하면 되지. 99%는 돼 있으니까 저 1%만 내가 지키면 되는데 그까짓 거 50% 70% 하나라면 못하겠지만 1% 그거 정도는 다 다음번에 안 할 수 있지. 제가 보건데 늘 하더랍니다. 그 1%가 정말 고치기 힘든 1%입니다. 그래서 퍼센트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한 가지가 여태까지 안 돼왔던 것들은 앞으로도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은 성공하는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니까 주제로 봐서 마지막이 될 겁니다. 체계화를 해서 단순하게 만들어서 자, 그 단순함을 갖고 체계화를 다 했는데 그리고 나면 예상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실제 돈 걸고 하지 마시고요. 시스템 트레이딩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다 검증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여러분들이 걸어야 될 돈의 아주 극히 일부만 갖고 또 테스트합니다. 그게 포워딩 테스트 혹은 전진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에서 맞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거는 내가 지금부터 만들어진 거는 손 안 대고 그대로 원칙을 지켜서 가보겠다. 그러나 몇 가지 함정 때문에 전 재산을 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돈만 걸고서 한 몇 개월을 또 지켜봅니다. 그래서 역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과거의 검증에서도 통과했고 실제 돌려보니까 실제에서도 그게 통하더라. 그렇게 하는 그 결과치가 나오고 그 결과치를 통해서 계속 개선하고 수정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꾸 뜯어고치고 만들었는데 과연 중요한 건 자, 오늘까지 뜯어고쳤어요. 내일부터 돌리면 내일 어떻게 될까? 이게 오늘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내일 하루만 더 보자. 그럼 내일까지 또 보니까 내일도 맞아요. 그럼 지나고 나서 보면 또 과거예요. 오늘로 보면 내일이 미래지만 내일 장이 끝나고 나서 보면 자, 또 지나간 겁니다. 또 불안합니다. 이거 오늘은 또 맞았는데 내일은 또 어떨지 모릅니다. 차라리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는 좀 괜찮습니다.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 나온 결과가 어떻게 이렇게 있는데 실제 돌려봤을 때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이지만 이렇게 더 좋아질지 아니면 이렇게 나빠질지 아니면 그렇다고 아주 망하는 건 아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큰 손실은 아니니까 자, 어느 걸로 가든지 그다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현상은 같은 색깔이라죠. 이렇게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과거입니다. 이 선까지는 과거고 자, 여기는 이제 실제 돈을 갖고 계좌에다가 돈을 태워서 실제 검증을 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왔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가주면은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잘 왔는데 갑자기 보이지도 않던 손실 구조가 나온다든지 수익이 나는데도 제가 검증했던 부분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지난번에 잠깐 예정하지 못한 예측되지 않은 손실은 예측되지 못한 그 두 가지 다 위험한 신호라 그랬습니다. 2008년도에 경이적인 수익이 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보지 못했던 신호. 그게 그 다음에 2009년도 10년도에 큰 폭의 돌려줌을 이렇게 벌었던 부분을 수익을 대백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됐거든요. 지금 똑같습니다. 과거에 보였던 모습에서 달라지면 무조건 이상한 겁니다. 수익으로 나면 기분은 좋긴 하지만 그래도 위험한 겁니다. 손실로 가면 자 언제 그만둘까 이거. 야 이거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문제냐면 용어가 좀 생소해서 좀 약간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최적화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거래 방식을 최적화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자기가 놓쳐버렸던 부분, 그 다음에 자기가 미처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을, 이렇게 검증을 하면서, 이런 거를 좀 놓으면 좋아지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안 되니까 이걸 좀 과감하게 빼버려야 되겠구나. 이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그게 과최적화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최적화 자체가, 의미 자체도 최적화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 과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를 할 때 쪼물딱쪼물딱 로직을 갖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자꾸 만지작거리면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룻밤을 세우면 하룻밤 세운 만큼 그만큼 더 좋아집니다. 한 달을 세우면요 거의 자루 잰 듯이 이런 수익률 곡선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형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네. A형. 예. 세세한까지 다 뜯어고치려고 그렇죠. 하는. 그러니까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기가 볼 때 이런 시스템 정도면은 그냥 대충 가보자. 현실에서 늘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니까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잠이 안 와요. 저걸 그대로 돌려서 저거를 마저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저걸 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약간은 좀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일로 빠지고 있는 겁니다. 과로. 과최적화로 빠지게 되면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돈을 딱 얹어서 출발! 하면 바로 꼬꾸라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직원들이 만들어서 이거 좋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여기다 좀 많은 돈을 좀 실어서 무조건 이거 아닙니다. 놓습니다. 보자. 걸었다 생각하고 내일부터 돈 한 푼도 안 오고 한번 보자.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계속 가면은 실어보자. 여태까지 경험상 이렇게 됐던 것 중에 이렇게 안 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은 쓸데없는 노력이고 여러분들이 저렇게 하면 이제 저걸 만들면서 혼자 계산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다 복리를 실어서 하면은 한 2천만 원 갖고 1년 후에 몇 조 원을 당연하죠. 저렇게 간다면. 근데 그렇게 가는 경우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성공하는 시스템 트레이딩이란 뭐냐? 지금까지 했던 걸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단계인데 임의적인 요소를 배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과에 대해서 끝없이 검증하고 피드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온 결과를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보다는 계속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까지는 이렇게 잘 갔는데 내일은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또 그 다음날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방치하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검증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검증하셨던 그 부분에 가깝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80%를 넘어가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였던 모습에, 여태까지 과거에 보였던 모습에 80%를 이탈해버리면 저희는 좀 그만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두 챕터까지 다 들어봤습니다. 자, 내일 강의 예고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특별 이벤트 안내 빨리 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자, 10월 20일 밤 9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중에 행운의 7분을 저희 선착순으로 초대를 하셔가지고 이 스튜디오에 모셔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안내는 저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070-8667-1191로 전화하셔가지고 선착순으로 7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거래기법의 시스템화, 로직 QX의 작성에 대한 강의가 이어집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크레브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